여기 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 회사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200%, 300%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라는 불안감에 서둘러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기, 잊을만 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102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히데이 사건, 그래서 시사용어까지도 탄생시킨 사기를 묘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 뻔한 변하지도 않는 사기 수법에 계속해서 낚이는 걸까요? 폰지 게임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한 용어로 폰지 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당시 국제반신 우표권이라는 일종의 쿠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읍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표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이었는데요. 특정 국가의 우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우표만을 사용해야 하죠. 이 때문에 해외에다가 다른 국가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국우편연합 가입국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 현지 국가의 우표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가마다 우표 구입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폰지는 쿠폰이 저렴한 곳에서 대량 매입해 비싼 국가의 우표로 바꿔 이익을 낸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투자자를 모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매우 그럴듯하게 보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익 목적의 대량 구입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둡니다. 여기에 어찌어찌 바꾼다 해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와 수요도 매우 제한됩니다. 개인들의 소소하고 작은 차익 거래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기 행각에 무려 4만 명이나 당하게 됩니다. 폰지 게임은 기본적으로 아랫돌에서 윗돌을 괴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즉 첫 번째 투자자에게 100만 원을 받으면 원금에서 10만 원을 되돌려 주어 수익금으로 속이는 방식인데요. 10%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들은 2명이 오면 사기꾼은 290만 원을 들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판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 중에는 원금을 회수한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수익을 얻은 사람은 사기꾼도 아니고 때때로 다른 투자자의 가족이거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폰지는 투자자들의 호응이 높자 이 판을 대담하게 키워버립니다. 그는 1919년 12월 26일 보스턴에 증권거래 회사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으는데요.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수익률 보장에 누가 모였을까 싶지만 그는 7개월 만에 8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억 달러나 되는 금액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결국 그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기일보다 수익금 지급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일어났고 결국 발각됩니다. 반년이 조금 넘은 1920년 8월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합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만 4만 명을 만들었고 5개 은행을 도산시켰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을까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기사건 전문 수사관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김영원 수사과장은 그간의 경험을 녹여낸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는 저서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 선급금 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품이나 화물이 왔다며 세금, 통관비, 운송비 쪽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이것의 파생형은 참 많아서 취업발전조로 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 예전에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리조트 회원 할인권에 당첨됐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했던 것도 모두 선급금 사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든 사기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욕망의 자극.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질은 그것이 대박의 꿈이 됐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 됐든 종종 인간의 합리성을 방해하곤 합니다. 여기에 신뢰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자극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폰지 게임은 실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여기에 이런 고수익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불안감도 자극하죠. 사기꾼들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신뢰를 확보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절판 마케팅은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김영원 수석과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기꾼에서 가장 잘 당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욕심이 많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사기에 잘 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순진하면 당하고 순수하면 당하지 않는다 라고 들렸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정직함과 양심이라는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지금의 시대, 어찌 보면 그렇기에 사기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도 같아서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심껏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사회, 즉 공정한 사회. 갈수록 높아지는 사기 사건 발생률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